옆에 다 들어왔니? 빈자리 없어? 저 뒤에 빈자리 같은데? 민경이 없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야 되는구나.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게 그 설명부터 좀 할게요. 오늘 그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친구들 거냐면은 여러분들 현재 3학년들 때 썼던 거를 이제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형식으로 이렇게 좀 업데이트가 계속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국영수 다 다뤘었거든. 국영수 다 써보라고 했었거든. 너무 힘들어. 이거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국어로만 좀 이렇게 좀 제한해서 하고 있어. 국어로만. 자, 이 친구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 친구한테 너 이렇게 공부하니까 1학기 때 성적 얼마나 나올 것 같니? 국어는 성적 몇 등급 받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 이해를 잘 못했고 잘 모르겠어. 몇 등급 나왔을 것 같아, 이 친구? 3등급. 본인이 3등급 예상했는데 실제 3등급 나왔어요. 지금 여기 요렇게 동그라미 친 거는요, 거기 달성한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그럼 노력을 했어야지. 야, 본인이 3등급 나올 것 같으면. 근데 이거 썼던 그 기준이 딱 여러분들 요 시점. 우리 한 2달 정도 공부했었지. 12월부터 1월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은. 그치?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한두 번 들어보고 났을 때 그 기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라는 거였어. 자, 이 친구 한번 보자. 한 번도 공부 안 했는데 의외로 잘 나왔대. 어우, 뭐야 얘. 근데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고 열심히 하자라는 의지가 좀 보이지. 이 친구는 몇 등급 나왔을까? 1등급 썼네. 근데 1등급 동그라미 쳐진 거 보니까 실제 1등급이 나왔어요. 와, 뭐 많이 분석을 했나 보다. 자, 너무 중요한 거. 스스로 느꼈던 걸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해보고 나서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무슨 인지라고, 메타인지라고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한 인지들을. 그러면 자, 그런 메타인지를 동원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을 채워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비저블하게 보이는 거라고. 시각화되는 거라고. 우리 비전이라는 단어 알고 있니? 영어에서? 그거 뭘로 해석해? 비전. 여러분들 비전 있어? 뭐라고 해석하니? 비전. 꿈, 희망, 뭐 이런 거 목표라고 우리가 해석하지? 그게 비주얼에서 온 거잖아. 그런데 시각화 해놔야 돼. 항상 목표를. 몇 등급 맞을 건데? 1등급 맞을 거예요? 네, 1등급 맞았어요.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서. 잘 풀었대. 나 잘했대. 문학 문제 잘 풀고 싶대. 노력을 하고 싶대. 이 친구도 네, 1등급 목표했고요. 1등급 맞았어요. 너무 1등급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이제 아닌 사람들 나와. 자신감 가지고 했는데 대충 넘어갔어. 습관을 길러야 되고 느꼈는데 여기서 느낌에서 끝났어. 이 친구는. 1등급을 썼지만 안 됐어요. 1등급을 썼지만 4등급에서 멈췄어요. 왜냐면 너무 느려서 그래, 이 친구가. 좀 자세히 쓴 것 같네. 이렇게 자세히 썼다고 해서 잘 나왔나? 한번 볼까? 아니요. 3등급 썼지만 3등급 못 이뤘어요. 자기가 자신에 대한 평가는 했지만 뭐가 부족했을까?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자, 참 잘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이 친구 목표가 몇 등급이었을까? 이 정도면. 잘 모르겠대. 나도 모르겠다. 5등급이야. 근데 5등급은 달성했어. 이러고 싶냐? 아니지? 더 잘하고 싶지, 여러분들은? 또. 자, 아유, 모르는 어휘도 많았다. 안 한 게 후회된다. 후회해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친구도 3등급 목표를 했지만 못 달성했어요. 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노력해야지. 또 이 친구는 보자. 제가 이렇게 원은 아니고 타원형으로 쳤으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안타깝게 안 된 거 있지. 원은 아닌데 안타깝게 못한 거. 조금 안 된 거. 그런 친구들. 잘하면 여러분들의 언니나 오빠가 나올 수도 있다. 형도 나올 수도 있겠다. 우리 학원 다니면은 현재 3학년이니까. 양씨를 가진 이 친구가 장점이 속독이거든요. 그럼 국어 좀 어느 정도 한다는 거잖아. 근데도 목표를 몇 등급으로 세웠냐? 2등급으로 세웠고 자기가 2등급을 달성을 했어요. 자, 이씨를 가진 이 친구 이해가 부족했어요. 자신 있다라고 했지만 자신이 너무 있었나 봐요. 노력을 안 해서 달성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3등급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4등급이 최고였어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올타임 1등급. 광동고 전교 1등까지 했던 친구. 네, 1등급 자기가 노렸고요. 달성을 했고요. 이 친구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럼 노력을 했어야지. 네, 4등급 노렸고 4등급은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자기가 자기를 평가했을 때 너무 막연한 자신감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 있게 내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명확하게 그려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써보라는 얘기였어. 그럼 지금이라도 1등급이라고 쓸까? 노력해야 돼. 명확하게 자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이 친구도 아까 1등 광동고에서 전교 1등 다음에 전교 2등 했던 친구. 지금 다 국어는 다 올타임 1등급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썼지? 자기 파악이 안 됐나 봐. 그래서 4등급을 목표로 했고요. 그냥 4등급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도 2등급까지 3등급까지 찍었어. 근데 얘는 항상 국어 때문에 수학 때문에 국어를 놓치는 그런 케이스가 됐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케이스. 그래서 늘 올타임 3등급이야 얘는. 변하질 않아. 의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노력을 해서 2등급까지 올렸던 친구고요. 지금 여기는 1학년 1학기라고 적었지만 요거는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4학기를 다 보냈기 때문에 그 4학기에 어느 정도 평균 혹은 한 번이라도 뭐 달성했던 그런 등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자. 이 친구 남학생인데 노력을 해갖고 3등급 요거는 뭐냐면 3등급 이상 나왔어요. 2등급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평소에 한 4등급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4등급, 5등급 나오다가 나중에 3등급까지 이렇게 올렸던 친구고요. 그리고 여학생이었던 이 친구도 눈이 잘 안 들어와요. 글 잘 못 읽었나 봐. 그런데 나중에는 2등급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 노력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됐니? 지금 현재 뭐 중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있잖아. 중학교 때 실력 있잖아. 그 실력은요, 여러분들 신체 전체 기관에 있어서의 손톱만큼밖에 안 돼요. 중학교 때 실력은요. 고등학교 때 진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자, 오늘 이어서 우리 요 미적 범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요 4가지 단어를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요 4가지는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에서 정식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들 학교에서 혹시 국어 선생님이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국어 선생님들이 있지. 그치? 그런 선생님들은 문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숭고라는 단어는 뭐고 우화라는 단어는 뭐고 비장, 골개라는 건 무슨 단어냐? 좀 알고 넘어갑시다. 자, 문학의 미적 범주. 범주란 단어는 뭐야? 아름다운 미자지? 범주란 건 범위거든? 그럼 문학의 아름다운 범위는 진짜 예쁜 것만 아름다운 거냐? 아니요. 문학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미적 범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봐봐. 추한 것도 우리가 미적 범주에 들어간다? 추한 거를 왜 미적 범주에 넣어? 추한데 그게 아름다울 수 있니? 추한데? 아니면 추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우리 뭐 하자는 걸까? 저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보여주면 그것도 문학에서 제시하는 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가지만 알면 되냐면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요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4가지 단어예요. 자, 밑에 가서 숭고미에 대한 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 숭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밑에 있는 요 한 세 줄, 네 줄 정도 되는 요 부분에서 핵심 부분에다 밑줄 한번 칩시다. 우리가 모르는 개념 공부할 때는요. 먼저 밑줄 한번 쳐보는 거야. 먼저 밑줄. 기분 나빴겠다. 아니 이름을 모른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야. 뭐 갑자기 말이 더 꼬여버리네. 아니 사람이 이름을 잘못 부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 그 얘기에서 알았지? 응. 내 둘을 착각했구나 순간적으로. 자, 숭고하다라는 단어 어디에 밑줄 쳤니? 밑줄 한번 쳐봤어? 자, 밑줄 치는 거 구절에다 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여러 번 쳐도 괜찮아. 한 군데 쳐도 되고 두 군데 쳐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현실 세계 초월한 게 숭고한 것 같고요. 높은 이상 추구한 게 숭고한 것 같고요. 초월적 가치 혹은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주제의식, 이게 숭고미 같아요. 그럼 밑에 시에서 뭐가 숭고한 건지 한번 찾아볼까? 우리 요 시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요 제목은 좀 알고 있읍시다. 제망매가, 제자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은, 매라는 거는요 누이라고 하는 건 여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죠.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노래예요. 어떤 노래야? 그러면 이거는 죽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제사, 어떤 제의 형식을 하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망매가라는 작품을 공부할 건데, 그럼 누이는 지금 죽었네,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미타찰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목표,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숭고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보자. 숭고라고 할 때 이 고자가 무슨 고자일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느 학교에 입학했어? 고등학교. 높다. 숭자는 숭상하다, 숭배하다. 그래서 높게 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서 제가 왼쪽에서 요 기준, 숭고미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표를. 자, 있어야 할 것은 현재 있어 없어? 있어야 할 것이니까 현재 없음. 근데 내 마음은 융합해요. 거기에 부합해요. 자, 요렇게 적어서, 자, 숭고미 옆에다가 현재 있어 없어? 현재 없음.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런 이상의, 마음은 이상과 또는 추구해야 되는 가치와 가치에 부합하는, 부합이라는 말이 거기에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현재는 없지만 내 마음 이상은 가치에 부합하는 그것을 우리는 숭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까? 자, 현재 여러분들은 1등급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모르겠지. 아니지만 내 마음은 거기에 부합해. 나 그거 받고 싶어. 성적 좋게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숭고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니? 모르겠니? 나중에 대학을 목표로 갖고 있어. 난 아직 대학을 갖고 있지는 않아. 대학을 여러분들이 장차 가야 돼. 그렇지만 나는 그 대학에 대해서 내 마음 전심을 다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숭고한 노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숭고라는 개념 어느 정도 이 단어 이해됐니? 단어만 이해하면 돼. 여기서는요. 가끔 나와서 그래. 가끔. 작년에 나와서 그래요. 자, 우아하다라는 것도 밑줄 한번 쳐봅시다. 뭐 한 군데 줄 쳐도 되고 두 군데 줄 쳐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네 줄 정도 보면서 우아하다라는 거는 이 단어의 핵심은 어디일까? 이 부분의 핵심. 우아하다. 뭐가 우아하다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우아하다라는 걸까? 우아하다 밑줄 쳐볼까? 질서가 있는 분위기, 자연에 동화되었을 때. 동화라는 단어가 뭐니? 어린이들 이야기야? 아니지? 이때 동화는 같아짐. 같아진다라는 거, 비슷해진다라는 거. 부부는 서로 닮는데 그게 동화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시를 제가 빠르게 독해 한번 해볼게요. 10년 동안 경영을 해서 초가집을 지어낸대. 근데 3칸짜리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을 제가 이렇게 3칸짜리 초가집을 좀 지을게요. 자, 나 한 칸, 내가 한 칸 갖고요. 달도 한 칸 갖고요. 그리고 청풍, 맑은 바람도 한 칸 가져서 방이 다 찼네. 초가집 3칸짜리 지었는데 강산, 강과 산은 들어갈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대. 앞에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럼 얘는 이 화자는 어디서 살고 있어 지금? 어디 속에서 살고 있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다시 그러면 앞에 기준표 있었지 아까? 요 표에 맞춰서 우아미를 한번 보자. 우아미는 내 마음은, 내 현재 상황은, 마음은 가치에 부합을 하면서 현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적가 현재 있고 현재 있음, 그리고 내 마음의 가치에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나의 마음이 지금 현재 마음이 부합할 때 우리는 우아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쯤 될까? 여러분들 시험 성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내 가치에 부합한 여러분들 성적을 딱 맞으면 아우 만족해. 그때는 아주 우아한 성적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조금 다르지? 아까 숭고하다라는 거랑. 결과값이 달라요. 결과값이. 숭고하다라는 거는 아직은 결과값이 없을 때, 우아하다라는 거는 난 이미 누리고 있을 때. 자, 비장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주 비장한 각오. 근데 비장미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자, 밑에 밑줄 제가 바로 칠게요. 슬픈 분위기입니다. 자신의 인연과 가치를 실현하자고 했는데 좌절될 때 느끼는 그 마음. 좌절이에요. 좌절. 그래서 주로 한해정서이다. 좌절, 한해정서. 자, 왼쪽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요 모습은 한번 읽어 보세요. 아니, 왜 좌절을 미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문학에서 추구를 하냐면 한번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 비장미도 우리 한번 해보자. 현재 있어, 없어? 여기 표로 얘기를 하면은 비장미. 현재 없어. 자, 요때 상반되다라는 거는 내 마음이 좌절됐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없는 상황에서 내 마음은 가치와 내 마음은 추구하는 가치와 미안해요. 다시 쓸게. 상반될 때. 상반이란 말은 좌절이라고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적이 5등급밖에 안 나왔어 라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 5등급이면은 아까는 5등급을 써서 달성한 친구들은 뭐였을까? 우아한 거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잖아. 나 5등급 받을래요 했는데 5등급 달성한 친구는 우아한 거고, 아 나 1등급 썼는데 좌절 따르링, 이거는 비장한 거예요. 비장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때는요. 현재 내가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을 느낄 때 아주 비장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갈 거예요. 뒤에 이제 소설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소설의 일부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도 다 소설의 일부예요. 그 시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자, 골개미 밑줄 바로 해양미, 희극미, 풍자나 해약, 우숫광, 익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풍자는 비판이라고 적어주시고 해악은 연민. 그러면 자, 현재 있음 상황이야. 골개미는 현재 상황. 현재 있음이야. 그러나 내 마음은 가치에 상반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거를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면 풍자나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gem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은 내가 이미 성적이 나와버렸어. 근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음에 좀 잘하지 뭐. 다음에는 내가 6등급 나오겠어? 그러면 이제 연민이 되지, 막 불쌍해지지. 쟤는 참 저 상황에서도 참 낙천적이구나 이러면서 다음에 잘하지 뭐. 그러면서 익살이라는 건 웃음기 다 웃음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풍자만 우리 비판 하나 들어가야 돼. 풍자만 좀 비판을 얘기 하나 써주세요. 비판이라는 건 뭐야? 문제점 제시하는 거,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 문제점 제기하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요 4가지 단어고요. 4가지 단어에서 비장하다라는 단어 뭐였고 숭고하다라는 단어 뭐였는지 평소에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 그치? 우아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 들어가기 전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소설의 개념은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요 3가지만 나와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요 3가지. 그치?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요 3권이 이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가 이제 소설의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개념은 오늘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로운 프린트를 하나를 줄 거예요. 그 프린트 뒤에다가 적으면서 수업을 좀 할 거니까 프린트를 지금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오늘 정리하는 이 개념을 바탕으로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설 줄거리 파악해오라는 건 아니야. 물론 읽다 보면 줄거리가 파악이 되겠지만 절대 우리가 그렇게 소설을 줄거리 파악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소설의 개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 제목은요. 소설의 구도예요. 소설 우리가 뭐 배웠니? 중학교 때. 소설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 소설과 관련된 단어들, 개념어들. 소설에서 뭐가 나온대? 인물 나오면 또 뭐 쭉쭉 이어지는 거. 인물, 사건, 배경. 또 끝. 시점. 그래. 누구의 시점? 서술자의 시점. 1인칭, 3인칭. 다 나왔네. 오늘 얘기할 거 다 나왔네. 또 끝. 소설에서 뭘 읽어주라고 하니? 항상 뭐가 발생한대? 사건이 발생해? 사건은 왜 발생해? 갈등? 그래, 그런 것들 읽어주는 거야.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았던 거를 그 개념을 소설 속에서 꺼내서 읽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소설의 구도라고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요. 소설의 형식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이 소설은요, 산문의 형식으로 쓰여요. 그럼 산문의 개념은 뭐야? 산문. 긴 문장. 문장을 길게 늘어놓는 거. 그럼 산문과 대비되는 개념은요? 산문과 대비되는 개념. 산문은 긴 문장이고 짧은 문장? 짤문? 단문? 아니야. 운문. 운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어? 시가 아니라 운율이 있는 문장. 운율이 있는 문장은 운문이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니?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그럼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그럼 뭐야? 소설은 여러분들 이야기지. 누구와 이야기를 해줘? 서술자의 이야기에서 아까 뭘 읽어주라고? 소설에서 뭘 발생한다고? 사건은 왜 발생해? 갈등을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것. 그럼 우리는 이제 소설의 구도는 서술자라는 시점을 우리가 잡아주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보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찾아주는 거구나.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이야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사건일 거고, 자, 사건이 발생한다의 단어를 우리는 서사라고 얘기를 하지. 사건을 이야기하다. 소설은 서사예요.
서사의 뜻은 뭐라고? 사건을 이야기하다.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은? 서사와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 문학에서 시를 뭐라고 해? 그래, 시는 서정이잖아. 서정의 뜻은 정서를 이야기하다. 정서의 반대말 아니야. 글자 반대로 쓴 거 아니야. 정서를 이야기하다. 서자가 서술하다라는 거잖아. 서사의 그럼 뜻은 사건을 서술하다. 그래서 사건을 보는 거야. 사건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갈등을 우리가 보는 게 이 소설의 구도가 돼야 돼요. 줄거리 파악이 아니라고요. 느낀 점 쓰는 게 아니라고요. 중학교 때는 그것만 파악해도 문제는 풀렸지. 내용 이해 부분이 전부니까. 그치? 그럼 자, 이제 중간으로 내려와서 쭉 좀 내려올게. 다 적었니? 아직 못 적었어? 대표적인 단어만 적어놔. 서정, 서사, 운문, 산문. 자, 처음에 나왔던 거 소설에서의 개념, 무슨 개념이 있었다고? 인물, 사건, 배경. 그럼 우리가 인물의 이야기로 못 썼구나. 인물의 이야기를 잡아줘야 되겠지? 여기다 인물 하는 면 그려놓읍시다. 인물을 하나 그려놓읍시다. 자, 이런 인물. 자, 인물이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주로 언제 일어나요? 인물 혼자 있을 때 일어나니 사건? 아니야. 혼자 있을 때도 일어나. 아니라고 하면 안 돼. 근데 주로 갈등까지 생각하면은 누가 있을 때 갈등을 많이 일으켜? 그렇지. 타인이 있을 때. 타인과의 어떤 갈등을 우리가 많이 읽어주기도 하죠. 그럼 우리 갈등은 왜 일어날까? 야, 일어나! 라고 선생님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을까? 미안해, 놀랬니? 집중을 안 해서. 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 안 돼. 자고 싶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거에 보고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여기서 뭐가 느껴졌어? 빡침이 느껴졌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까 이렇게 한번 했는데 재밌더라고. 미안해. 자,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중요해. 심리야. 생각이야. 이 사람의 심리와 생각. 이 사람의 심리와 생각. 혹은 심리와 생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아니야. 성격, 가치관. 조금 어려운 말로 캐릭터. 이런 것들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지금 심리는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성격, 캐릭터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주는 거야. 소설을 읽는다는 건 이런 걸 읽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빡쳤을까 지금? 왜 일어나라고 저렇게 소리 질렀을까?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어나라고 얘기를 했다. 끝이 아니야. 알겠지? 자,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갈등. 그럼 갈등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 요 부분. 자,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만 일어나니? 여러분들 혼자 고민 안 해? 내적 갈등이라고 하지. 아침에 갈등 안 해서 학교 갈지 말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학원 올지 말지 고민한 사람. 했어? 왜? 힘들었어? 머리가 아파서? 그랬어? 자, 그런 갈등도 있다.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오늘 광동은 엄청 길었다면서 밥 먹을지 말지 고민 안 했어? 그것도 내적 갈등이다. 나도 오늘 갈등해서 돈가스 카레덮밥이 나왔는데 돈가스 카레덮밥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는 거다. 근데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다 먹어야 되나? 결국 다 먹었어. 그 고민. 순간의 그 고민도 갈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물은 내적 갈등도 하는데 그 내적 갈등이 아닐 때는요, 세상과의 갈등이에요. 그 세상은 인물과의 갈등, 타인이라고 쓸게. 미안해요.
혹은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그 사회와의 갈등은요, 어떤 제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의 문제, 제도의 문제, 그것 때문에 갈등 막 분개하고 그러지. 저게 말이나 돼? 요새 대학 입시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 그럼 갈등이 있는 거야. 그게 하나의 소설로서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가난도 우리가 갈등이야. 이런 사회 문제, 가난. 난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극빈층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사회가 잘못된 거야. 이 사회를 뒤집어 버려야 돼. 그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읽어주는 것이다. 갈등을 읽어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나 해서 사각형을 이제 그려줄 겁니다. 어디다가 미안해. 인물, 사건, 그리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뭐가 있어? 배경, 장소, 시간.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은 아마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뭐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쓰시오.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온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조금만 더 우리 얘기해보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쳐봅시다. 자,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가 되면서 갈등을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개념 누가 해준다고? 서술자. 그럼 자, 이제 서술자의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 서술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자, 들려주는 사람의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아까 두 글자 나왔잖아. 시읒. 시점. 그러면 자, 첫 번째 시점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뉜다.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으로 나뉠까? 3인칭과 1인칭. 1인칭은 제가 왜 여기다가 그렸을까? 왜 사각형 안쪽으로 그렸을까? 그렇지. 그 인물의 시점이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시가 되면은 그거는 이야기 속에 1인칭 시점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냥 시점 땡땡 1인칭 3인칭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 사이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구나.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렸지? 막 요 선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또 우리 공부가 다 됐을걸? 3인칭 시점은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으로 나뉘어? 그렇지. 전지적 작가 시점과 전지라는 단어를 꼭 쓸게요. 왜냐면 이 전지라는 단어가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야 전지? 큰 종이가 아니지? 전지. 그렇지. all. 지자가 알다. 모든 걸 아는 작가야. 신과 같은 모든 걸 알아. 그래? 그럼 뭘 아는데 너는 도대체? 야, 전지적 작가 넌 뭘 아니? 그렇지. 감정, 심리, 생각. 또 뭘 알아? 인물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아. 그럼 이런 것들을 아는 작가를 우리는 전지적 작가라고 하고요. 관찰자는요. 여기 관찰자 시점 하나 있잖아. 그럼 관찰자 시점은 감정, 생각을 알아 몰라? 모를걸? 과거 행적 알아 몰라? 그럼 오로지 뭐만 얘기할 수 있어 이 사람은? 현재. 그렇지. 현재. 현재에 포커스가 맞추는 거야. 현재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잘하네. 1인칭 시점에서도 나눠지지? 무슨 시점, 무슨 시점? 네,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자 시점은 똑같을걸? 그치? 잘 몰라. 근데 누구의 감정 생각은 알 수 있을까? 관찰자 시점에서도. 내 생각은 알 수 있어요. 누구의 과거는 알 수 있을까? 내 과거는 알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내 생각은 알 수 있어요. 내 심리는 알 수 있어요. 내 과거는 알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 똑같아. 타인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어요. 그게 1인칭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번 주 과제가 하나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앞에 두 소설이 있습니다. 최척전 그리고 달밤. 두 소설의 시점과 이유를 찾아오기. 이 두 소설의 시점은 1인칭 뭐다, 3인칭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 이유를 찾아와야 돼. 이거 뭐 딱히 뭐 우리가 뭐 평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실력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 해와야 돼요. 그래야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수업에 맞춰서 이걸 읽어주는 게 소설 읽는 거예요. 실제 독해예요. 두 소설의 시점과 이유를 찾아오기. 시점. 두 소설은 이런 시점과 이런 시점이구나. 거기 분명히 써 있어. 얘기해줄까? 최척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 왜? 이유. 그게 중요해. 전지적 작가 시점이 왜?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최척전이 시험에 들어갔다 의고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광동 같은 경우에 달밤에 들었다. 달밤에 시점을 쓰세요. 1번 뭐 2번 뭐 이거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 절대 그렇게 안 나와. 고등학교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달밤에 이 소설을 준 다음에 이 소설과 유사한 시점이 쓰인 소설을 1번부터 5번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겁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아, 이래서 이거는 3인칭 무슨 시점이고 이래서 이건 1인칭 무슨 시점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은 몰라.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에요, 결국. 자, 이유 옆에다가 찾는 방법이라고 써주세요. 찾는 방법. 시점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오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 밑에다가 제가 다 써놨잖아. 감정 생각, 타인 생각 이런 것들 보면서.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과제예요. 갈등 찾아오기예요. 어디서만? 달밤에서만. 달밤에서 드러나는 갈등. 갈등이 하나만 드러날까? 소설에서? 아니야. 되게 많어. 내적 고민, 조그만의 고민도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갈등 드러났네. 요 부분 좀 갈등이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달밤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소설이에요. 드러나는 갈등을 한번 찾아보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내적 갈등 혹은 세상과 타인과 사회를 외적 갈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내 고민 아닐 때는 다 외적 갈등이 들어가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갈등에 대해서 서술자의 시점을 얘기를 했고요. 자, 하나만 더 이제 들어갑시다. 서술자는요, 우리에게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자, 서술 방식 땡땡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
혹시 자 이야기 전달하는 방법 몇 가지 있는지 아는 사람? 이야기 전달하는 방법 몇 가지 있을까? 아 아깝다. 왜 이렇게 네 가지라고 하지 다? 세 가지. 1번, 2번, 3번. 서술, 묘사, 대화. 자, 서술은요, 100% 누구의 말이야? 서술 땡땡. 서술은 100% 서술자의 말. 그리고 서술자의 생각. 이걸 볼 수가 있겠지? 대화는요, 누구 거니? 100% 인물. 인물의 말. 묘사라는 건 뭐야? 뭐 반반 섞었어? 아니야. 묘사라는 걸 정리 한번 해보자. 뭘 묘사라고 하니? 묘사라는 걸 뜻은 모르겠지만 나를 묘사 한번 해봐. 앞에 있는 선생님을 묘사 한번 해봐. 그래 고맙다. 그렇게 묘사해줘서. 그치? 인물의 외형과 혹은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까 요 앞에 반에서는 그러더라. 곰돌이 푸요. 어? 야, 그럼 묘사도 맞긴 한데 그럼 비유에 가깝지. 죽을라. 고맙다. 묘사를 해줬네. 검정색 티를 입고 청바지를 입었다. 그럼 머릿속에 딱 장면이 그려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묘사, 서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서술 방식을 찾아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나가요. 두 소설에서 서술, 묘사, 대화를 체크해 오기. 그냥 체크라는 건 읽어오라는 얘기예요. 아, 여기 서술 쓰였고 여기 대화 쓰였네. 야, 근데 대화를 못 찾진 않겠지. 대화는 어떻게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큰 따옴표. 쌍따옴표가 맞니? 큰 따옴표가 맞니? 이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리 얘기하더라고. 뭐 아무튼 의미만 통하면 되지 일단. 그치? 그럼 묘사는 얘들아 서술자의 서술에서 드러날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인물의 대화에서는 드러날 수 있지. 둘 다 가능해. 이 묘사는요, 인물의 대화 속에서도 묘사가 드러날 수 있어요. 왜? 인물의 대화 속에서 사람을 묘사해 줄 수가 있으니까. 혹은 서술자의 서술 속에서도 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분명히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묘사가 있으면은. 뭔가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느낌이 들면 그게 묘사예요. 서술은 그냥 이야기. 그냥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전개시킬 때 요 세 가지를 쓴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 이제 이렇게 이어봅시다. 소설은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보세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혹시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들고 연결해 주세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 성격, 가치관을 알고 있어. 서술자가 심리나 생각, 성격, 가치관을 알고 있어. 그러면 무슨 시점에 가까울 수 있는 거니? 맞아,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까울 수 있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각각의 개념들이. 그래서 소설은 개념이 되게 많은 듯 하나 그냥 우리가 읽어내면 끝인 거예요. 자, 혹은 어떤 타인이 대화를 했어요. 어떤 말을 전달을 했어요, 나에게. 근데 그 대화를 우리는 그냥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대화를 듣고 야, 이런다! 라고 하고 나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심리가 어떻다? 열받았구나 라고 연결하면서 읽어서 그 타인의 심리를 읽어주는 혹은 갈등을 읽어주는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냥 내용 땡땡 읽는 게 아니라 내용 어떤 내용이고 줄거리 어떤 내용 줄거리구나 읽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장면에서 자 아까 우리 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요 사각형을 한 장면에서 하나의 장면 안에서 드러나는 서술, 뭐 심리, 생각, 전지적 작가 이런 시점까지도 연결해서 쭉 읽어줘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지 지금 글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어떤지 쭉 연결해주면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설을 읽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아까 뭐라고 썼어? 제일 왼쪽 위에 소설의 구도라는 걸 우리가 썼잖아. 소설은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읽어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처음부터 잘 안 읽힐 수도 있고 잘 읽힐 수도 있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끝날 법도 했는데 조금 남았으니까 1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숙제를. 자, 1번 숙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2페이지로 가세요. 자, 1번 숙제예요. 1번 과제. 1번 과제 뭐 찾기였어? 시점 찾기예요. 아, 선생님 여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야, 이렇게 해오는 거 아니라고. 이유 찾아오라고, 이유. 자,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진짜 잘 찾는 사람은 여기 두 문장. 여기 두 문장에서 이유를 찾으면은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진짜.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래. 왜? 맞아. 아, 더 크게. 뭐라고 했어 지금? 과거. 옛날에 접촉한 경험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얘들아, 과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전지적 타인의 과거. 최척이라고 하는 타인의 과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전지적 작가 시점밖에 없어. 아, 선생님 저는 못 찾았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한 문단 끝까지 읽고. 한 문단을 끝까지 읽고 시점이 전지적 작가님 시점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 여기엔 뭐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명나라 장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뭐가 드러났어? 측은하게 여겼다. 이건 뭐야? 심리잖아. 와, 이 심리를 알고 있는 시인의 신.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냥 내용 읽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 자, 이렇게 소설은 여러분한테 소설을 제시해 준 이유가요. 계속 개념 공부하면서 찾고 와서 개념 공부하고 찾고 와서 개념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조금 정신 없을 거예요. 하나 더 해보자. 오, 재밌다. 잘하네. 10페이지. 그냥 과제 지금 끝내버.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안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안 찾아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럼 뭐가 나와? 과거 이야기 나올 거고 다른 부분에서도 심리 나오겠지. 그럼 그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아,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그게 떠올라야 된다고. 자, 달밤에서도 시점 찾자. 몇 인칭 시점? 어디서? 끝. 1인칭. 선생님 1인칭인데 1인칭은 주인공하고 관찰자가 있잖아요. 그래. 주인공은 뭐니? 주인공은 누구 이야기가 메인? 내 이야기. 관찰자는 타인의 이야기가 메인이 되는 그런 소설인지 아닌지는 조금 읽어봐야 돼요. 1인칭 소설은요. 한번 이번에 헷갈려. 나도 헷갈려 사실.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좀 읽어보면서 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아니면 타인 이야기가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읽어보시고 아직은 몰라. 1인칭까지는 우린 찾았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과제로 좀 찾아와 봅시다. 알겠죠? 이것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